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다르게. 우리는 사고혁명이 필요한 겁니다. 사고혁명이. 그냥 정권방송 볼 필요 없습니다. 영혼을 어지럽힌 게 정권방송입니다.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모르게. 여러분께서 투자 방향을 정하고 투자 대상을 결정한 다음에 방송을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시간에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한 주, 두 주, 세 주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거하고 투자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투자 방향과 투자 대상을 여러분 잘못 선택하면 돈을 잃는 겁니다. 돈을 무진장 잃는 겁니다. 돈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시간을. 투자자 사고방식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분이 제프 walton 얼마나 이렇게 똑똑한지 모르겠습니다.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몇십 페이지짜리 논문을 이렇게 쓸 정도니까 진짜 내가 보면 똑똑하다고 생각됩니다. 제프 walton 지금 이 상품을 파는 회사의 CRO Chief Risk Officer입니다. 이게 이런 SATA라는 상품이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는 연구 우선주지 않습니까? 연 배당률이 13% 매달 중순에 12개월로 나눠서 월 배당을 주죠. 이 상품을 파는 회사의 스트라이브라는 회사입니다. 스트라이브라는 회사의 Chief Risk Officer입니다. Chief Risk Officer. 이 양반이 며칠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글을 올렸는데 한 사람이 좀 비꼬았습니다. 아니 당신 손익 보고서하고 대차 대조표도 구분 못하네. 그래가 좀 설전을 벌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여러분 자극을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글을 쓴 겁니다. 손익보고서와 손익보고서는 부고장과 같은 것이고 대차대조표가 진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유산과 같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보고서를 쓴 겁니다. 이런 보고서를. 여러분 제가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야 똑똑하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하냐. 보고서를 세 쪽도 아니고 여러분들 10몇 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보고서를 어떻게 쓰지. 이 젊은 분이 학자도 아니고 현업에 뛰면서 그런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갖고 있는 지금 고정관념을 깨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손익계산서는 부고기사이고 대차대조표는 유언장이다. 지금 대부분의 투자 결정이 손익계산서에 기반을 두고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분기에 이익을 얼마나 남길 거냐 내년에 이익을 얼마나 남길 거냐.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 제프 walton의 핵심 주장이란 것은 시대가 바뀌어서 대차대조표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야기죠. 이익만 보지 말고 그 회사가 장기적으로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지. 현재 주식시장은 잘못된 게임에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시장이 스스로 사용하는 산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투자 결정을 할 때 잣대가 여러분 잘못됐으니까 그러니까 투자 대상을 결정하고 투자 방향을 결정한 실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적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뭔가 하니까 매년 달러의 통화 공급량이 7% 정도 여러분들 늘어나기 때문에 달러의 화폐 가치를 방어하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원화는 지금까지 연평균
7% 이상 늘어납니다. 그리고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해 가지고 7% 정도 하락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두 개를 합치면 14%입니다. 여러분께서 원화 자산에 투자를 하실 때 최소 방어 수익률이 14%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앞으로 여러분들 한국의 통화 증가율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럼 지금 14% 최소 방어율이 원화 자산 투자 결정 최소 방어율이 14%, 17%, 20%, 25%, 30%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가 미국 이야기만이 아니고 대단히 중요한 한국 여름 투자자들에게 주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대차 대조표의 시대, 손익 보고서의 시대가 가고 대차 대조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건데 저는 제가 여러분들 항상 살아가면서 통념과 선입견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는 것, 대세에 여러분 그렇게 이런 압도되지 않는 것, 이런 부분을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이런 글도 미친갱이 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핵심을 담고 있는 글이라고 봅니다. 대차 대조표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대차 대조표의 시대. 그 회사가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느냐, 이게 핵심인 겁니다. 투자자들은 깊게 이런 봐야 될 부분입니다. 손익계산서는 과거의 기록일 뿐이고 진짜 기업의 부의 척도는 대차 대조표에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급속히 하락하는 인플레이션 시대는 우리나라는 훨씬 더 심합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더해지기 때문에. 미국의 최소 방어 수익률은 7%, 현재 기준으로 한국의 최소 방어 수익률은 14%입니다. 현금 흐름보다도 자산의 질이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현금 흐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 겁니다. 그러나 현금 흐름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의 질인 겁니다. 시장은 여전히 성장 지표라는 과거의 문법에 갇혀 있습니다. 특정 직업에 종사를 오래 하게 되면은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MSTR이라든지 비트코인 같은 걸 좋게 보지 않습니다. 전부가 손익계산서를 보고 이러면 다음에 이익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 거냐 그것만 중심으로 본다는 겁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하드 에셋을 보유한 기업의 가치를 대단히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흡수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저와 마찬가지로 선입견, 고정관념, 통념, 대세, 뭐라 카더라 이런 것을 여러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극복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노 이런 이야기를 극복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월가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뭐죠? MSTR이나 비트코인을 지금도 쓰레기 자산으로 보는 겁니다. 쓰레기로 보는 겁니다. 왜?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맹점이 자신에게 익숙한 것 외에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지표인 자본 효율성 점수를 캐피탈 이피션시 스코어라는 것을 통해 분석할 때 이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스트레티지 회사는 스트레티지 회사가 보유한 기업은 현재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잠재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레치가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는 그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여러분들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투자의 본질은 여러분 이 내용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할 때는 감가상각되는 화폐를 가치가 보존되는 희소자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원화자산을 들고 있으면은
매년 가치가 팍팍팍 내려갑니다. 투자의 본질은 감가상각되는 화폐를 가치가 보존되는 희소자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이 방송 여러분 꼭 방송 끝나고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투자의 본질은 감가상각되는 화폐를 가치가 보존되는 희소자산으로 전환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여러분들 문장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그냥 버리기에 너무나 아까운 주옥 같은 문장들인 겁니다. 시장은 소득이 높은 이웃 A에게 열광하지만 인플레이션기에는 자산을 축적한 이웃 B가 진정한 성자입니다. 그 자산도 가치가 보존되는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A라는 사람 여러분들 워낙 소득이 많다고 박수 칠 게 아니라 A라는 사람이 자산 가치가 보존되고 정식되는 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냐,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매출이 12% 늘어나도 화폐 가치가 7% 하락했다면 실질 성장은 5%에 불과한 겁니다. 매출이 12% 늘어났는데 한국은 여러분 통화 증가율에 의해서 7%가 떨어지고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7% 떨어지고 매출은 12% 늘어났는데 가치 하락은 14%가 되니까 마이너스 2%인 겁니다. 성장이 착실하는 겁니다. S&P 500의 성장을 금이나 비트코인을 측정하면 지난 10년의 성장 스토리는 대부분 평탄해지거나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업들의 성장률을 주가 성장률을 비트코인 기준으로 여러분 환산하게 되면 대부분 다 마이너스일 겁니다. 강남 아파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미국 부채가 국내 총생산의 120%를 넘는 상황에서 국가는 부채를 갚는 대신에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문제를 해결하라고 할 것입니다. 한국은 더 심각한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달러와 여러분들 연평균 증가율이 7%입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 자산에 투자할 때는 7% 플러스 알파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 자산은 원화 통화 증가율이 7%이다. 지금 7%입니다. 앞으로 8%, 9%, 10% 넘어갈 겁니다. 거기다가 달러 대비 원화 가치 하락률 환율 때문에 이러면 7% 까지게 되면 두 개를 더하면 14%입니다. 지금 14%입니다. 지금 14%라는 겁니다. 지금 14%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앞으로 20% 30% 될 수 있는 거죠. 채권 투자한 건 전부 다 돈을 잃는 거죠. 한국의 코덱스 봤지 않습니까? 실질 성장률이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지 않습니까? 자본 효율성 점수. 기업이 얼마나 적은 인원과 설비로 자본을 효율적으로 굴려 가치를 창출하는 데를 측정해야 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이러면 한국 주가가 유지될 수 없는 게 한국의 자본 효율성이 낮습니다. 대만보다 낮고 일본보다 낮고 미국보다는 현저하게 낮습니다. 자본 효율성이 낮는 겁니다. 돈을 굴려가지고 이러면 이익을 내는 것이 현저하게 작기 때문에 주가가 정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래티지 같은 회사들은 여기에 이분이 조사한 걸 가지고 보면은 대개 4배에서 22배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나 일본의 1990년대처럼 통화 가치가 흔들릴 때는 요새 같은 대차대조표를 가진 기업만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인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통화 가치가 흔들릴 때는 자국 화폐 가치가 흔들릴 때는 요새 같은 대차대조표를 가진 기업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훌륭하지만 AI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독점적 경쟁력, 혜자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폐 가치 하락이 닥치고 있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좋은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혁명이 핵심적인 독점적 경쟁력을 낮추고 있고 동시에 화폐가치 하락이란 그런 도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는 최상위에는 비트코인 같은 하드 에셋을, 최하위에는 현금 흐름만 약속하는 채권이나 연금이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조하시죠. 이분은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인 스트라이버사의 칩 리스크 오피스이기 때문에 이분 견해를 100%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받아들이는데 한 번 정도 귀담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제 시장은 성장 이야기가 아니고 대차 대조표의 견고함으로 가격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체제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AI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주식시장의 가격 재조정이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죠. 이제 시장은 성장 이야기 아니라 대차 대조표의 견고함으로 가격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달러가 계속 저렴해지면은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산업적 규모의 엔진을 가진 기업이 앞으로 10년 후에 성자가 될 것입니다. 원화가 계속 저렴해지면은 누가 성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성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거리기 때문에 100% 이분의 이야기가 옳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 강제하거나 강요하고 싶지는 않고 훌륭한 논문을 쓴 겁니다. 무엇보다도 현업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력이 있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실력 있는 사람을 매일 만나기 때문에 방송이 조금 고되지만 계속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이런 수십 페이지짜리 논문을 써가지고 올린 겁니다. 어쩜 이렇게 똑똑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투자 방향과 투자 대상을 결정할 때 이런 공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무난한 달러와 자산이라는 것은 한 두세 개 정도 여러분들 ETF 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이 분산할 필요도 없고, 그죠? 많이 분산할 필요도 없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SCHG나 QQQM이나 FTC나 SMH 같은 게 대개 20% 내외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미국의 반도체 섹터 ETF인 SMH는 AI 혁명이나 이런 부분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26개 정도 기업에 투자하니까 기업 수도 너무 많으면 안 좋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좋은 투자처들인 겁니다. 참조하셔 가지고 대차 대조표 중시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